자, 봅시다. 자, 평면 벡터의 내적이에요. 자, 우리가요 어떤 벡터가 있을 때요 그 벡터에 대해서 덧셈과 뺄셈은 해봤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O라는 기준으로 OA라는 친구와 OB라는 게 있을 때는요. 자, OA 벡터랑 OB 벡터를 더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이 친구를 이쪽으로 평행시켜서 같은 벡터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AC 벡터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OB 벡터랑 여기에는 AC 벡터는 어때요? 같은 벡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OA 플러스 AC 벡터가 되고 벡터의 덧셈 연산해서 여기에는 종점과 여기에는 시점이 같아지면 여기에는 O와 C를 연결시킬 수 있죠. 그래서 AB, AO 이거에 대해서 아니 OA, OB 이거에 대해서 덧셈을 해주시면 O에서 C로 가는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은요. 만약에 OA 벡터와 OA 벡터랑 그리고 OB 벡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OA 벡터에서 OB 벡터를 이번에는 빼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시점이 같아지면 어떻게 하자? 뒤에 있는 종점으로부터 앞에 있는 종점으로 보내는 벡터를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B에서 A로 가는 BA 벡터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벡터의 연산에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그거를 배우고 나면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성분에 대해서 스칼라고 그리고 그 친구들에 대해서 덧셈, 뺄셈까지 저번 시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덧셈, 뺄셈은 배웠는데 뭐는 안 배웠죠? 곱셈은 안 배웠어요. 맞나요? 곱셈을 하지 않았는데요. 사실상 어떤 OA라는 벡터와 OB 벡터라는 친구들에 대해서 곱셈을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상 이 친구와 이 친구가 크기만 있을 때는 상관이 없죠. 우리가 2 곱하기 3 당연히 가능해요. 얼마입니까? 6이죠. 이렇게 스칼라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얘네들이 뭐가 존재해요? 방향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안해낸 게 바로 뭐냐면 내적이라는 친구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내적은요 굉장히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요. 자, 만약에 OA라는 벡터와 OB라는 벡터를요 곱하고 싶어요. OA 벡터와 OB 벡터를 곱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OA 벡터와 OB를 곱한다. 자, 이 친구는 틀려요. 얘는 엄밀히 따르면 외적이라고 부르는 친구고 어차피 교육과정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니네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언급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곱하기로 많이 쓸 친구는 바로 뭐냐면 OA.OB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내적이라고 부를 거고 이 내적이라는 친구가 해주는 역할이 약간 곱하기와 굉장히 비슷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OA라는 친구와 OB라는 친구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는 이 친구에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곱하기가 굉장히 조금 애매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이 OA라는 벡터를요 여기에는 이 OB 벡터예요 수직으로 내릴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친구를 OB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면 여기에 뭐가 생길 거예요? OA-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OA-와 여기에는 OB-를 곱해서 내적을 구할 거다. 이게 내적의 원리거든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기에는 OA 벡터랑 여기에는 OB 벡터를 곱하고 싶어요. 근데 얘네들이 방향이 막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곱할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벡터를 같이 이동을 해버릴 거야. 그러면 얘가 같은 라인 선상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의 크기 곱하기 이 친구의 크기를 연산해주면 그게 바로 이 친구 벡터와 이 친구 벡터를 곱한 값이 되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를 못한다. 그러니까 방향을 같게 맞추고 나서 크기끼리 곱할 거다. 그게 바로 무슨 뜻이다? 내적의 뜻이다.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OA 벡터와 그리고 OB 벡터를 내적한다 라는 소리는요
OA-의 크기와 OB-의 크기를 곱한다 라는 소리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럼 여기에는 이 OA-라는 친구는요, 여기에는 이 비스듬한 친구를 어디로 내려야 돼? 밑변으로 내려야 돼. 그럼 여기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에서 OA는 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빗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OA-는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밑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빗변과 밑변을 잡으려면 뭘 잡으면 되겠어? 코사인 세타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OA와 OB가 이루고 있는 이 각을 내가 세타라고 잡으면 여기에는 OA-의 크기를 뭐로 바꿀 수 있겠어요? 코사인 세타는 뭡니까? OA분의 OA- 이거잖아. 이것분의 이거가 코사인일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뭘 찾고 싶죠? OA-를 찾고 싶잖아. 그러면 OA-는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겠어? 코사인 세타 곱하기 OA의 크기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이거 그냥 그대로 넣어줍시다. 그래서 자,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OA의 크기와 OB의 크기를 곱해요. 여기에다 뭘 붙이자? 코사인 세타를 붙이자. 얘가 바로 A와 B를 같은 선상 라인으로 맞춰놓고 이 친구와 이 친구의 크기를 곱한 값이 바로 뭐다? 내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내적이라는 건요, 우리가 곱셈에 대한, 벡터의 곱셈에 대한 연산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내적과 외적은 근데 아예 달라요. 외적은 근데 약간 행렬이 들어가고 이렇게 쓱쓱쓱쓱 곱해서 정사형에서 위로 올리는, 수직해서 내리는 그때의 뭐 라고 설명했는데 어차피 외적은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설명할 일이 있으면 설명할 텐데 거의 설명할 일이 없긴 할까? 어쨌든 내적만 좀 신경 쓴다면, 내적이라는 친구는 방향을 갖게끔 만들고 그 다음 그 친구와 그 친구의 크기를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때 얘네들의 방향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코사인 세타가 필요하다. 그래서 OA 벡터와 OB 벡터를 내적한다 라는 뜻은 OA의 크기 곱하기 O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끼인각,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합시다. 거기 주의력 필피 있으신 분? 좀 가만히 놔두면 안 돼. 내가 신경 쓰이잖아. 여기에는 A 벡터라는 친구랑 여기에는 B 벡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A 벡터와 여기에는 B 벡터에 대해서 내적하고 싶다. A 벡터 내적 B 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A 코사인 세타가 결국 이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얘를 여기에는 B의 같은 라인에 맞춰놓고,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밑변의 길이를 구하게 된 거고, 이렇게 세팅을 하면 얘와 얘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같아져요.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의 크기를 곱하게 되면 얘가 바로 뭐가 될 겁니까? 내적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당연히 A나 B 둘 중에 하나가 0벡터라면요, 0벡터의 크기는 항상 뭐로 고정이죠? 0으로 고정이죠. 그러니까 내적을 구하면 항상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어.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A와 B를 곱하면 0벡터가 아니라 0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에 덧셈과 뺄셈을 하면 그 결과물도 뭐가 돼요? 벡터가 되거든요. 어떤 벡터와 벡터를 더하거나 어떤 벡터와 벡터를 뺀다라고 하면 그 친구의 결과물은 벡터입니다. 근데 어떤 벡터와 벡터를 내적하면 걔는 뭐가 돼?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가 될 거야? 그냥 상수 값이 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A 내적 곱하기 B 내적이 0 벡터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내적이라는 건 어쨌든 어떤 크기의 값을 나타낸다, 상수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연산을 할 때 덧셈과 뺄셈은 벡터로 연산이 되지만 내적을 했을 경우에는 걔네들이 항상 상수가 되어 어떤 음수든 양수든 값이 잡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A와 B 둘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이렇게 0벡터를 가지게 되면 크기가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0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걔네의 항상 내적값은 뭐가 될 겁니까? 0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A와 B가 같대요. 그럼 A와 B가 같다라는 소리는 얘네들이 뭐 하다는 소리예요? 평행하다는 소리겠죠. 그럼 이 친구와 이 친구가 평행하다는 소리. 그러니까 얘네들이 역벡터가 아닌 상태로 같은 라인에 있다라고 치면 코사인 세타가 얼마나 소리니까? 0이라는 소리니까 결국 A와 B가 같은 라인에 있을 경우에는 A와 B의 뭐만 곱하면 돼요? 크기만 곱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결국 어떤 A 벡터와 그리고 어떤 A 벡터를 내적한다라고 치면 A 벡터와 A 벡터를 내적한다라고 치면 얘는 A의 크기 곱하기 A의 크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뭐 붙어야 돼? 코사인 0 붙어야 돼요. 이해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뭐가 돼요? A 크기의 제곱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A 곱하기 A 하면 당연히 뭐죠? A 제곱이었죠. 이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벡터와 벡터를 내적하면 얘는 그때의 크기의 제곱으로 변한다. 얘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뭐 나중에도 이야기할 건데 내적 자체도 분배 법칙이 성립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만약에 A 플러스 B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있다 라는 소리 자체가 A 플러스 B에 대해서 내적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될 거고요. 이 친구에 대해서 내적을 하면 A 내적하면 뭐 돼요? A의 크기의 제곱 돼요. A와 B를 뭐 할 겁니까? 내적할 거예요. B와 A를 뭐 할 거예요? 내적할 거예요. 그리고 B의 뭐예요? 크기의 제곱이죠. 맞아요? 그러면 A와 B의 내적이나 B와 A의 내적, 그래서 내적도 교환, 결합, 분배가 다 성립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2 A 내적 B 더하기 B의 크기의 제곱, 이런 식으로 완전히 푸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보이시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내적, 어떤 식에 대한 벡터에 대한 내적이 우리가 완제 푸는 것처럼 이렇게 풀린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모의고사에서도 출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나중에 좀 더 교환, 결합, 분배까지 다 설명을 하고요. 자, 다시 한번 깔끔히 정리하죠. 자, 어떤 A 벡터, 어떤 B 벡터가 있을 때 A 벡터와 B 벡터에 대한 곱셈, 다시 말해서 내적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배웠고요. 내적을 하는 방법은 A와 B의 크기를 곱하고 거기에 뭘 곱할 거다? 코사인 세타, E인각 코사인 세타를 곱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이해해 주실 때는 둘 중에 하나를 같은 라인으로 맞춰요.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같은 라인 선상에 있을 때 크기와 크기를 어떻게 할 거다? 곱할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A의 크기가 지금 1이래요. 여기에는 B의 크기가 2래요. 그리고 여기에 끼인각이 60이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A와 B의 내적을 구하면 이 친구와 이 친구에 뭘 곱하고 크기를 곱하고 여기에 뭘 붙이자? 코사인 60을 붙이자. 그래서 뭐 나옵니까? 1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벡터의 연산에서 덧셈과 뺄셈은 벡터 그대로 나오지만 내적 같은 경우는 항상 지금처럼 크기로 잡힌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스칼라로 나옵니다. 알겠나요? 예.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와 B 둘 중에 하나가 0벡터면 A와 B의 내적은 항상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같은 친구에 대한 내적은 크기의 제곱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A가 A의 제곱 이렇게 썼던 것처럼 A 내적 곱하기 A 내적 곱하기 A 내적 A 내적 이렇게 되면은 이 친구는 A의 크기의 제곱의 형태가 됩니다. 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은요. 아이고. 자, 이제는요, 우리가 어떤 친구가 평행하다라는 건요,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A와 B가 뭘 성립하면 평행해? 코사인. A와 네, B가 곱했을 때. A가 뭐와 같아지면 어떤 B 벡터의 스칼라 곱이랑 어떻게 되면 같아지면 이때가 뭐랬어? 평행이랬어. 맞죠? 그러면 내적 성질을 이용해서 평행과 수직이 조건을 구해낼 수 있거든요. 일단 수직 먼저 할게요. 수직이 워낙 중요하니까. 자, 만약에 이 A 벡터와 이 B 벡터가 수직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내적을 구하고 싶으면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90이 될 거거든요. 근데 코사인 90은 무조건 뭐니까? 0이니까 내적값이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해서 A와 B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뭐가 나와요? 0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떤 A와 B의 내적을 구했더니 걔가 뭐라면? 0이라면 그리고 A와 B가 0벡터가 아니라면 A와 B는 무조건 뭐로 만날 수밖에 없다? 수직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은요. A와 B가 같은 방향에 있을 경우는요. 코사인 세타가 얼마일 때예요? 0일 때죠. 그리고 A와 B가 평행할 때 얘가 서로 역벡터, 다시 말해서 얘들이 다를 수도 있잖아. 그때는 얼마예요? 180도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A와 B가 같은 방향이면 A와 B의 크기를 곱한 게 내적값이랑 어떻게 되면 같아지면 얘가 같은 라인에 있다, 평행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얘네들이 서로 역벡터 관계에 있다라고 치면 코사인 180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A와 B의 크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랑 같으면 마이너스 크기랑 같다면 얘네들은 뭐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 평행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조건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어떤 A 벡터와 KA B 벡터가 같을 때 A와 B가 평행하다 이 조건은 훨씬 더 많이 쓰는데 그렇다고 얘는 하나도 안 쓰냐? 써요. 어쩌다 한 번씩은 써요. 근데 얘를 훨씬 더 많이 쓰긴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기억을 아예 안 해둘 수는 없습니다. 근데 벡터가 수직일 조건은 무조건 내적에서 너무 잘 나와요. 아셨어요? 네. 자, 정리할게요. 어떤 A와 B가 0벡터가 아니다라는 가정에서요. A와 B에 대해서 내적을 구했더니 A와 B가 뭐 한다? 0이면 무조건 뭐 한다? 수직한다. 얘는 별 많이 쳐요. 됐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A와 B가 평행일 조건은 A와 B의 크기에 곱한 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내적 값이랑 같다면 얘가 서로 뭐 할 거다? 평행할 거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을 때요. 여기에는 이 친구의 크기가 1, 여기에는 이 친구의 크기가 2예요. 그러면 당연히 AB 곱하기 BC 내적 구하면 뭐 나오겠어? 0 나오겠죠. 그리고 AB 곱하기 DC 이러면 방향이 같으니까 뭐가 나올까? 1이 나오겠죠. 근데 AD 곱하기 CB 이러면 방향이 다르니까 뭐가 나올까?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 주의적 별표가 있으신 분? 칠판 좀 보시면 안 될까? 보고 있어요. 아 사시예요? 초점이 원래 안 맞는 거 같아. 미안해. 아 내가 또 일성이의 또 신체적 변함을 건드리고 말았네. 아 서운하네. 이렇게 배려심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자, 그다음 J 코사인 법칙이요. 외워요. 네. 근데 학교에서는 사실 보통 안 알려줄 거야. 그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J 코사인 법칙 쓰면 굉장히 편하게 너무 많아. 근데 그나마 너희들은 다행인 거야. 삼각 함수 쪽에서 삼각 공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덧셈 공식도 있고 배합 공식도 있고 반각 공식도 있고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 제1 사인 법칙, 제2 사인 법칙 이렇게 겁내 많았어요. 근데 그게 다 줄고 없어지고 결국 삼각형의 덧셈만 남았고 그리고 제 코사인 법칙 하나만 남았는데 제 코사인 법칙 자체도 교육 과정에서 아예 빼져서 거의 웬만한 풀이를 보시면 제 코사인 법칙으로 문제 푸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나중에 문제 풀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볼 때 제 코사인 법칙을 쓰면 그때 굉장히 좀 간단히 풀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요. 제 코사인 법칙은 외워줄만 해요. 활용 가치가 좀 있어요. 교육 과정에서 그러니까 굳이 얘를 꼭 써서 풀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쓰면 좀 편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제 같은 거는 교육할 때 지금 뭐야? 아니에요? 안가? 아니
용어가 기억이 나는 그거. 걸 물어보는 미분할 때 그거 뭐, 완전 쉬운 거. 막 이표 아래 그 미분해가지고 그거. 한 번에 구하는 거 이렇게 x 값 넣어주면 그 교육 과정에서 분모 문제 미분한다. 아 로피탈이요? 로피탈. 아 예. 로피탈은 원래 옛날부터 안 배웠어. 로피탈은 원래 교육과정에 전차도 없었어. 근데 로피탈은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전설의 공식인 것 뿐이에요. 로피탈은 심지어 모든 식에서 다 가능해요. 그래서 극한의 문제가 엄청 쉬워지지만 학교 소설용에서 그렇게 쓰다가는 땡. 왜냐면 로피탈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니네들 증명 못 하잖아. 자, J 코사인 법칙이 뭐냐면요. 뭔가 J 사람 같죠? 근데 제2예요. 두 번째 코사인인데 뭔가 J 하면 사람 이름 같지 않니? 숫자 같은데요? J가 만든 코사인 법칙 같지 않니? 네. 제2 코사인 법칙이나 제1 코사인 법칙이 있고 제1 사인 법칙이 있고 제2 사인 법칙이 있어요. 근데 원래 그거 다 배웠거든? 근데 J 코사인 법칙만 배울 거야. 네. 자, J 코사인 법칙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증명 안 할 거야. 그냥 공식만 알려줄 거야. 내가 한 변의 길이를 알아요. 또 내가 한 변의 길이를 알아요. 그랬을 때 이때 사이에 끼인각을 압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아요. 두 변의 길이를 알고 그 사이에 끼인각을 알 때. 이럴 때 얘가 어떤 삼각형이든지 간에 무조건 여기에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바로 제2 코사인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랑 그 사이에 끼인각을 알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쯤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나요? 자, 여기에는 내가 구하려고 하고 있는 이 얘를 C라고 잡을게요. 됐나요? 그러면 C제곱은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예요. 됐습니까? 네, 약간 완전제곱식 같죠? 완전제곱식에서 나와요. 다시 완전제곱식 가지고 증명을 해요.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여기에는 이 길이가 2예요. 여기에는 이 길이가 3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끼인각이 지금 60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이 친구 찾고 싶거든요.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된다? 얘를 내가 x라고 잡으면 x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b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60 2 곱하기 2 곱하기 3의 코사인 60 얼마? 2분의 1 됐나요? 그래서 13 곱하기 6이니까 얼마? 7 이렇게 내가 한 변의 길이 루트 7이다 이렇게 구하는 게 바로 제2 코사인 법칙이에요. 자, 근데 갑자기 내적 설명하다 선생님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제2 코사인 법칙 얘기하고 있어요? 아, 뭐 하고 싶냐면요 성분 가지고 이제 내적 구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됐습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어차피 J 코사인 법칙 써서 증명한다 이건데 근데 굳이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에는 A라는 걸요 A1, A2라고 잡고요. 여기에는 B의 벡터에 대해서 성분을 B1, B2 잡죠. 그러면 여기에는 A 벡터와 여기에는 B 벡터를 내적하면 얘는 A1, B1 플러스 A2, B2가 돼요. 공식 겁내 쉽죠? X는 X끼리 곱하고 Y는 Y끼리 곱해서 더할 거야. 그리고 당연히 뭐예요? 크기입니다. 아셨죠? 벡터의 덧셈과 벡터의 뺄셈을 성분끼리 할 때는 걔네들이 똑같이 성분으로 잡히거든요. 근데 내적은 항상 크기로 잡혀요. 기억 잘 해주시고. 됐죠? 자, 증명하는 과정은 그냥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지금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A 벡터, 얘가 B 벡터. 그랬을 때 A 벡터의 성분을 A1, B1, 여기에는 B 벡터의 성분을 B1, B2 이렇게 잡았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끼인각을 내가 세타라고 잡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A 벡터에서 B 벡터로 가는 이 친구 있죠? 얘는 바로 B에서 뭘 뺀 거? A를 뺀 거.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두 변의 길이랑 그리고 뭘 알아요? 그 사이에 끼인각을 알잖아. 그러면 AB의 제곱은 5B제곱 플러스 5B제곱 마이너스 2 5A 5B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잖아. 보이십니까? 그래서 J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요 AB의 제곱이 5A제곱 플러스 5B제곱 마이너스 2 5A 5B 코사인 세타다 라는 식을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A, B, 5A, 5B 이런 친구들을 다 성분을 식을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식을 다 정리했더니요 결국 얘네들이 뭐만 남냐면 A1, B1 플러스 A2, B2만 남게 돼요. 보이셨어요? 네. 자, 그래서요, 결국 공식 유도 과정 자체는 굳이 기억할 필요 없으니까 공식만 외울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성분을 줬을 때 내적 구하는 공식 x1, x2 플러스 y1, y2. 공식은 안 어렵죠, 하나도. 맞죠? 자, 그래서 A의 성분이 3,5예요. B 성분이 2,-3이에요. 그럼 A와 B를 뭐 하고 싶어? 내적하고 싶어. 그럼 A와 B를 내적하면 뭐가 된다? 6 마이너스 15.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9다. 맞나요? 네. 자, 이 원이라는 건요, 보통 X축으로 한 칸 가는 벡터고요. 이 2라는 건 보통 Y축으로 한 칸 가는 벡터인데요. 이 원과 이 2를 당연히 내적하면 뭐 나오겠어? 0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A와 B에 대해서 성분을 할 때 그걸 가지고 내적을 구하는 공식.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냥 두 개 딱 배운 겁니다. 아셨습니까? A와 B에 대해서 내가 내적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A와 B의 크기를 곱한 거에 뭐? 코사인 세타.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A와 B가 서로 뭐 한다면? 수직한다면 A와 B의 내적을 하면 뭐다? 0이다. 이거 진짜 많이 쓸 거야. 아셨죠? 그리고 A와 B에 대해서 내가 성분을 알고 있을 때는 A1, A1, B1 플러스 A2, B2 이렇게 구한다. 맞아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은요. 뭐 나머지는 딱히 설명할 게 이제 쓸모없어요. 자, 어떤 세 벡터 ABC에 대해서 교환, 그래프, 분배, 가성립 가능. 되죠. 네. AB에 대해서 내적을 하나, BA에 대해서 내적을 하나 당연히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칼라벨을 했을 때 내가 스칼라벨을 여기 먼저 하나 여기 먼저 하나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분배도 가능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풀었던 것처럼 약간 비슷한 뉘앙스로 뭔가 문제가 풀려요. 보이셔요? 여기는 다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증명은 나와 있는데 별로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성분끼리의 곱이다 보니까 얘네들의 순서가 바뀌든 안 바뀌든 별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곱셈 자체가 뭐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 가능하니까 이 친구가 성분으로 바뀌더라도 굳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도 스칼라벨 교합 결합 이건데 이거요. 네. 어디 있나 했더니 여기 있구나. 자, 완전 제곱식 풀었던 것처럼 A 플러스 B에 대한 제곱이라는 것 자체 얘가 뭐예요? A 벡터와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A 벡터 플러스 B 벡터 내적 A 플러스 B 벡터의 내적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 벡터와 A 벡터의 내적을 구한 게 A 벡터의 제곱 크기의 제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구하고 싶다. 얘는요 A 플러스 B 벡터와 A 플러스 B 벡터를 내적한다 이 소리고요. 교환 법칙이 성립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뿅뿅 분배 뿅뿅 분배 그럼 A의 크기의 제곱 B의 크기의 제곱 AB 내적 BA 내적. 그래서 우리가 완제 푸는 것처럼 이렇게 풀려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건 A와 A를 곱하면 그냥 단순하게 A 벡터의 제곱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고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거의 크기의 제곱이 있을 때도 이렇게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내적한 거구나 라고도 풀려야 돼요. 거꾸로. 아셨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낫이랑 프로덕트이거든요. 낫 그리고 얘는 프로덕트. 근데 여기에는 이 친구는요 내적이고요. 여기에는 이 친구는요 외적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곱하기 기호를 쓰시면 사실상 안 돼요. 됐죠? 뿅. 문제 풀까요? 그래서 이거 좀 잘 나와요. 얘는 하나 풉시다. 자, 어떤 두 평면 A 벡터와 B 벡터가 있고요. A 벡터와 B 벡터의 크기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사이에 끼인 값을 줬어요. 그랬을 때 A 마이너스 B 벡터의 크기 찾아보래요. 됐죠? 그러면 지금 문제 그냥 이렇게 줘버리면 니네 진짜 이거 어떻게 풀지? 라고 좀 막막하거든요.
근데 A 벡터, A 마이너스 B 벡터의 크기 찾았으니까 A 마이너스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A 벡터 B 벡터 코사인 얼마? 3분의 파이 플러스 B 벡터의 크기의 뭐? 제곱 이렇게 풀 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A 벡터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2AB인데 A와 B를 곱한다는 건 A와 B의 대적이니까 A와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됐죠? A 크기 줬어요. B 크기 줬어요. 주어진 B인각 줬어요. 그럼 얘들 다 상수니까 다 풀 수 있잖아. 그래서 다 정리하면 얘가 10이 나온대요. 그러면 A 벡터에서 B 벡터의 크기는 얼마구나? 2루트 3이구나. 이렇게 푸는 형식. 아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와 어떤 친구와 거꾸로 크기를 주고요. 그리고 내적값을 줘요. 그리고 나서 거꾸로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이루고 있는 각이 얼마냐라는 문제도 굉장히 잘 나와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A와 B의 크기 주고 내적값을 주고 아셨죠? 그리고 나면 코사인 세타를 잡아서 그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찾는 거. 이것도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나요? 네, 문제 풀어봅시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요. 크기가 2인 정육각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A, B 내적, B, C 내적 해보래요. 그러면 여기에는 A, B, 여기에는 B, C 그리고 여기가 정육각형이니까 한 각이 몇 도? 120도겠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A, B, B, C 여기에는 이 친구에 대해서 크기는 얼마니? 2. 크기 얼마니? 2. 코사인 뭐 해야 돼? 120. 120 해야 돼요. 됐죠?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친구를 뭐로 바꿔주시던지요? 코사인 30으로 아니 사인 30으로 바꿔주시던지 맞아요? 아니면 뭐로 바꾸세요? 코사인 6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되시죠? 왜냐면 코사인 120이라는 것 자체가 180 마이너스 60이니까요. 얘는 뭐로 바뀌고요? 저번에 미적분 2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리고 똑같이 코사인 뭐예요? 90 플러스 30으로 바뀌면 얘는 뭐랑 같으니까? 사인 30이랑 같으니까. 근데 뭐 잘못 나온 거 아닌가? 그럼 코사인 120은 몇 사분면이죠? 2사분면이죠.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왜 A, B랑 B, C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60이지? A, B, B, C, B, A, B, C로 잡았구나 내가. 네, 죄송해요. 다시 A, B죠? 네. B, C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를 내가 이렇게 반으로 쓱 그어요. 됐죠? 네. 그럼 여기에는 이 친구랑 평행하게끔 여기 중심으로 쭉 가져와요. 그러면